안녕하십니까? 오늘도 LA 날씨가 9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꺼며질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10일 KUMC 저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A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3단계 마지막 업종 재개에 따른 방침에 따라 체육관과 데이캠프와 관계기 없는 프로스포츠와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LA 카운티는 주요 분야를 이번 주 12일 금요일에 다시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에서 지난 3일 보도한 바와 같이 주 보건국의 허용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허용한 업종은 데이캠프, 피트니스 센터, 관중이 없는 프로스포츠, 박물관, 캠핑장, 엔터테인먼트 제작 등 주요 경제 커뮤니티 분야를 회복하고 재개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엄격한 공중보건 행정명령 지침이 시행된 이래 가장 포괄적인 지침에 따라 영업 허가를 하는 것으로 오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오는 12일에 다음 부문을 열기 위한 감염 통제와 거리 제한 요건을 포함하도록 보건관리 명령을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영업허가 업종은 체육관 및 체력 단련 시설, 라이브 관객이 없는 프로스포츠 경기, 데이캠프, 박물관, 갤러리, 동물원 및 수족관, 캠핑장, RV공원, 야외 레크리에이션 장소, 음악,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관광 및 개인 여행을 위한 호텔, 숙박 및 단기 임대이며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의료 시스템의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란 등 6개국에서 올해 1월부터 4월 6일까지 취한 억제 정책 1717개의 효과를 분석해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동 제한령과 자택 대피령, 그리고 기업 상점 폐쇄 등 각종 억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후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억제 조치가 6개국 약 5억 3천만 명의 잠재 감염을 막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중 한국인 3,800만 명도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여행 제한, 단체 모임 금지의 효과가 한국과 프랑스에서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도 유럽 11개국의 억제 정책이 310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게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연구에서 경제 손실을 감수한 적극적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는 결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10일 오전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A 소장의 발인식이 치러진 가운데 지난 6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최초 119 신고 당시 상황이 녹취록을 통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신고자 B씨는 자신을 A 소장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B씨는 정의연대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팀장 출신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으로 합류한 B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매일경제가 확인한 1일 구상황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가 최초 119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 6일 오후 10시 33분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였다고 녹취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B씨는 아는 분이 지금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저희가 집에 찾아왔는데 집 앞에 있는데 집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19 상황실 직원이 신고자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자 B씨는 지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가 집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정황도 녹취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안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리냐고 묻자 B씨는 안 들리는 것 같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답했습니다. A 소장은 당시 휴대전화를 집 앞에 주차해둔 차에 두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녹취록을 입수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신고자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 의원의 여성 비서관으로 채용된 B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신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거나 입원 당시 고열, 낮은 산소 포화도와 심장 손상 등 이 4가지가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에 의해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병원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연구팀 일저자, 장종걸 교신저자, 안준홍 교수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10명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를 보이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을 중증 환자로 보고 110명 중 중증 환자 23명을 분류했습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 시 환자가 당뇨병을 보유했거나 체온은 37.8도 이상인 경우, 산소 포화도 92% 미만이었고,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생체 표지자 CK-MB 수치가 6.3보다 높은 경우 등 총 4가지가 코로나19를 중증으로 몰아가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뇨병 환자의 48.3%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데 비해 당뇨가 없는 환자는 11.1%만이 중증으로 악화했습니다. 병원 방문 때 체온이 37.8도 이상인 환자는 41.0%가 중증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37.8도 미만인 환자의 중증 진행 비율은 9.9%에 그쳤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기준치 미만인 환자의 58.6%, CK-MB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환자의 85.7%가 중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있으면 13%, 두 가지가 있으면 60% 확률로 중증으로 악화됐으며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동반한 환자는 100% 중증으로 직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준홍 교수는 위험 요인 4개 중에서 3개만 갖고 있어도 모두 중증으로 악화했다며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는 게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더운 날씨로 얇고 가벼운 덴탈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기능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마스크까지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양만 똑같을 뿐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덴탈 마스크와 덴탈형 마스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용 덴탈 마스크 안에는 필터가 들어있어 비말을 막는 기능이 있고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덴탈형 마스크는 그렇게 생긴 마스크일 뿐이지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산 덴탈형 마스크는 똑같이 세 겹으로 돼 있지만 착용할 때 비슷한 느낌을 받지만 실제 비말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전혀 검증이 안 된 마스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 의료 전문가는 한국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안쪽 안감은 우리 입에 닿는 부분이고 바깥쪽은 필터와 부직포가 같이 붙어 있어 방수가 된다. 그래서 비말을 차단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차단도 기본적으로 덴탈과 유사할 정도다. KF8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또 면 마스크는 안 쓰는 것보단 낫지만 작은 비말은 투과되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면 마스크 자체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방한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코 밑에 걸쳐 쓰는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코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다며 숨을 쉴 때 바이러스가 나온다. 마스크 착용 시 항상 코를 눌러 바람이 새는지 체크를 하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강식품이 때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식품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전 세계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혈관에 낀 기름때를 제거하고 내장 지방을 줄인다는 크릴 오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에서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독성 항산 화제인 에톡시킨과 추출용 메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 폐기하는 한편 제조 및 수입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29%인 12개 제품에서 항산 화제인 에톡시킨과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추출용 메인 핵산, 초산에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 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어 시중 유통 제품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6월 10일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